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서울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가 서초구청장실로부터 전화를 받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받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정보 조회 뒤에는 서초구청장실에서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진보 역사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회기 추진에 반대하며 교학사 교과서 외 7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규정한 조선일보 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는 새로운 정치라는 접점이 있고 신뢰관계가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서울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가 서초구청장실로부터 전화를 받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받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정보 조회 뒤에는 서초구청장실에서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와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김 팀장이 지난해 6월 11일 오후 2시 46분 구청장 응접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이어 2시 47분 30초에 채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구청장 응접실에 같은 전화로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전화로 채 군의 사항을 불러주며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해당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인 송 씨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국정원 송모 씨는 강남교육지원청 외 서초구청을 통한 채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 유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막연하게 창조경제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자고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픈 이들, 미래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렸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며 교육, 주택, 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 붕괴를 막고 계층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실천하겠다며 상향식 공천과 개혁 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내외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 선거에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 개입한 사건만큼 비정상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선 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은 불관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관철해 낼 것입니다. 보수진보 역사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회기 추진에 반대하며 교학사 교과서 외 7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규정한 조선일보 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해 역사교육학회, 한국고대사학회 등
5개 학회 임원을 맡고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3명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한 32명이 국정체제 전환에 반대했습니다. 교육부 내 편수전담 조직을 부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26명, 즉 79%가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과서 이념 논쟁을 거치는 동안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가 오히려 좌편향이라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 역시 전문가들 88%가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주진호 상명대 교수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국정화로 가야 된다, 편수국을 강화한다는 말은 결국 유신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호 교수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작년 1년 동안 해왔던 것을 지켜보면 이들에게 과연 맡겨놨을 때 네. 그 결과는 엄청나게 아마 정치적인 그런 태도로 갈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편수 조직을 대거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추세는 걸맞지 않는 후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 나는 새로운 정치라는 접점이 있고 신뢰관계가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얘기를 갖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나는 시장으로서 시정에 올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선거에 가장 좋은 대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의 말입니다. 정말 지금 여러 그 제도권 정치에 어떤 실망하고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 저는 안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나름대로는 물론 제가 정당 민주당에 소속은 돼 있지만 또 그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정가니까 서울시장으로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그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으로 등장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각각 새해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 능력과 국외 대북정보 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철도산업발전소위도 오늘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제출한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한 뒤 앞으로 다룰 의제와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3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여야는 의료민영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이 사실상 의료 영리화라는 야당이나 운동권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방침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의사들이 명분 없는 파업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원격 의료제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추진 등과 관련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영리를 최대한 추구하고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의료 민영화를 탄탄하게 저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실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약속을 하고는 이제 와서 딴 마음이 들어 중앙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 논의가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당공천 폐지 시민행동은 오늘 새누리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올바른 풀뿌리 자치제도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대표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원들이 문제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이런 꼼수를 중단하고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앞장서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지방선거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제2창당의 각오로 정치 혁신을 하겠다면서 상향식 공천과 개혁 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최강의 임무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배자 전원의 경찰 자진 출석 방침을 정한 철도노조가 어젯밤에 이어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계속한 끝에 자진 출석 시기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한 소식통은 오늘 불교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철도노조는 회의에서 오늘 또는 내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 위원장 등 수배자 13명 전원이 자진 출석하는 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민주노총 쪽에 무슨 변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제주도에서 지역 공약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최대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를 보고받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앞서 지난 9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챙기기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유권자를 상대로 지자체장이 속한 정당에 가입을 권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성남시 공무원 3명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속한 민주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사흘 정도 이어진 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영하 6.1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TV